안녕하세요. 맛있는 재테크 이야기 이생희입니다. 10월 1일 그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한다는 연기한다는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정부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게 정책이 한 발 후퇴한 건가? 아니면 집값 폭등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왜 그런 정책이 났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한 급등세가 나타나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한해서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상한제를 미룬 것으로 어찌 보면 한 발 후퇴한 모양새죠. 그렇지만 공급 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분양을 못했던 거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는 막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 또 그런 붐이 일어나겠죠. 그건 뭐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일시적이지만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면 또다시 상승하리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10월 1일 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왜 이런 보완이 나왔는지 먼저 그 기저, 그 깔려 있는 그 원인을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찌 보면 아주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에요. 먼저 사회 전반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질 않는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선호를 하는 거죠. 안전자산이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실물자산, 안전자산에 투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 앞에 정책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대출은 점점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그죠?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니까 은행에서는 편법 대출도 많이 시중에서 많이 그게 증가했대요.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뭐 신탁과 은행 간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편법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금융 쪽이잖아요. 이런 거를 부동산에 접목을 시켜보면은 첫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졌던 게 양도세 부담이 커서 집들을 안 파시는 거예요. 그쵸? 양도세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안 팔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페널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가 많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물건은 없어요. 다들 임대사업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예. 팔려고 하는 물건을 내놓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매물을 감소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개발 단지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 분양하는 데는 고가의 분양을 하더라도 그게 분양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을 계속 상승해서 올려도 분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너무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상한제를 실시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핀셋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정책을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핀셋 규제와 그리고 앞에 상한제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투기지구 그리고 투기가열지구의 LTV를 바로 앞에 전에는 개인 사업자에만 대해서 그 LTV를 규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법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 법인 주택 임대 사업자 모두 일괄해서 다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지역은 40%까지, 투기 가열 지구는 60%까지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말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 9억 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 보증이 안 돼요. 예, 그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요. 지금 보면은 그 분양을 받아서 입주 시에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내와 가지고 그거를 상환을 시켜서 입주를 하고 전세를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왜 스와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세 스와핑이라는 게 많대요. 자기네들끼리 전세 세입자가 됐다가 집주인이 되었다가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메꾸고 대출을 받고 메꾸고 정말 정작 필요로 서민들의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그다지 많지가 않대요.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갭 투자자들한테 이게 많이 혜택이 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상시적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완 내용을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서 보면은 이번 10월 1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을수록 대출의 규제는 점점 심해지겠죠. 그렇죠? 네, 유동성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계속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금 융통성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더 심해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지역 간의 빈부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빈부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 더더욱 벌어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아마 매물 품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동전과 같아요. 양면성, 동전의 앞뒤 양면성이 있잖아요.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하나 나쁠 것이고 그런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태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이렇게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물건이 없다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또 정부가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또 하나는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아마 그거는 또 이 현상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가 그 분양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매물이 없어진다면 아마 또 다른 정책을 분명히 하나 내놓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아마
발표가 되면 그때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으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10월 1일 우리 분양가 상한제 보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한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